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나스닥이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럼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양시장이 어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3%대 급락하면서 2주 만에 2,700선이 무너졌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세 집계된 가운데 0.8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매매 어떠셨을까요? 싹쓸이 애청자분들이셨다면 그래도 종목들 덕분에 한 주가 든든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목요일에 DR텍이 거의 상한가 29%나 뛰어 올랐고요. 또 어제 하락장에서 피롭틱스가 15%나 시세를 냈습니다. 또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포착주 에스코넥은 이번 주에 12% 시세를 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 같은 경우에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싹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3년 연속 연간 대상 그리고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한 주도 또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예, 바로 한 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태양광 쪽이랑 이제 수소연료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장을 주도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제 관심주였었죠. 이 종목이 이제 태양광, 뭐 수소, 풍력, 그린 수소 뭐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이번 주 굉장히 좀 움직임이 견조했던 것 같고요. 일단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23,000원대에서 기관들이 400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발전소 쪽에 재료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명분이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블룸에너지 또 이제 관련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에너지가 이 고분자 산화물 연료전지가 이쪽이 이제 앞으로 에너지가 좀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AI 쪽의 또 전력 공급원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SK 이터닉스가 대장주였죠.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제 관련 부품을 또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가 지난주부터 이 SOFC 이 에너지보다도 좀 더 단점을 해결한, 그 에너지의 단점을 해결한 에너지다, 수소 연료전지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급등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뭐 끝났다라고 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동아성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관점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대신 SK 이터닉스는 아마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엑시트 하려고 좀 올라가면서 호재를 터뜨리면서 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대신 단기는 이제 다시 또 이격을 좁히려 내려오다 보니까 또 시간이 되니까 또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까지 못 올라갔던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좀 뜨고 있는 그런 업종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또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도 다시 좀 주 초반에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까지 못 갔던 업종 위주로 자꾸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화장품주도 이제까지 못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2가 그냥 막 불을 뿜으니까 뭐 그 위에 또 실적이 급증하는 기업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이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도 뭐 실적이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주식은 결국에는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거를 찾는 건데, 요즘에 AI 관련주들이 좀 이제 상승세가 이뤄지고 반도체 관련 업종이 상승세가 이뤄지면서 역시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실적이 급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또 급등을 하는 거고,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도 선별적으로 이 실적이 또 급증할 만한 기업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막연한 테마에 의해서
막 코리아나 같은 기업들은 뭐 실적이 지금 막 폭증하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막연한 테마주 관점에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화장품 제조처럼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급등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 FDA, HLB가 승인이 보류가 나오면서 주 초반에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코스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막판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미통가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반도체 쪽에 또 투심이 좀 위축됐던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일단 뭐 HLB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악재가 아니잖아요. 이 바이오 쪽만 뭐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다른 뭐 반도체나 전기차에 영향을 끼치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뭐 결정이 난 게 아니죠. 미통가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 보니까 아직은 뭐 대형 악재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지금 수주를 확정짓지 못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패키징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패키징 쪽의 관련 중요성이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반도체 패키징 쪽 눈여겨보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도 세워봐야 될 텐데 위원님 다음 주에 일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드디어 우주항공청도 개청을 하고 아스코도 열리고 일정들이 많은데 예. 우리가 어떤 쪽에 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역시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홀가분하게 주초에 좀 매매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새벽에 아마 이 미국의 PC 근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예상치는 아마 일요일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늦어도 다음 주 초반이면 이 물가 지수 이제 예상치가 PC 물가 지수가 예상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CPI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달 둔화된 걸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표가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 PC 근원 물가 지수, PC 물가 지수도 둔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미국 증시가 고금리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지금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찾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찾고 있거든요. 지금 4.4% 정도밖에 안 돼요. 4.5% 이상 졸파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금리 인상은 아닌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좀 미리 겁먹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뭐 지표 발표도 이뤄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CPI 같은 경우도 3%대, PC 물가 지수도 2%대.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제 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연준 위원들도 이랬다, 저랬다, 또 저랬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연준 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망을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지표에 따라서 해석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연준 위원들의 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지표에 따라 지금 당장 나오는 지표 갖고 해석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상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키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이제 폭등을 하는지 지금 배럴당 76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77달러에서 그렇게 우려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달 말쯤에 지표 발표되고 나서 아마 6월 달에 좀 더 좋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분명히 이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쪽에만 몰아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패키징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을 거쳐서 보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자 또 수혜주들, SK하이닉스 수혜주들이 또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동시 수혜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PC 물가 지표까지도 꼭 체크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전략 챙겨봤고요. 이제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이 오늘의 주제는요. 역시 수급과 실적을 생각을 해야지만이 역시 주가의 상승세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최대 주주의 지분 확대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요.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관, 외인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외인들은 요즘에 이제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는 옛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초단타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역시 뭐 증거사 리포트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해서 매매 전략을 또 펼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 주주의 지분 확대 그리고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 시설 투자를 해야지 실적이 폭증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 마찬가지로 시설 투자를 막 급증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막 폭증하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좀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FST가 있죠. 예. FST 같은 경우 제가 이 723 부분에서 강추를 해드렸는데요. 1차, 2차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받았어요 이번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 기업은 삼성전자의 이제 앞으로 EUV 펠리클을 독점적으로 이제 생산할 예정이거든요. 하반기 테일러시 공장에서 이제 드디어 완공이 되면 시제품 양산에 이제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대표사가의 장내 매수세 바닥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60억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를 작년도 11월 달에 이미 300억 정도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진행을 했죠. EUV 펠리클 양산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여기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21선 부근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 악재 나와도 별로 그렇게 큰 충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보면은 요 29,000원대 요 정도 여기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아마 28,000원대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단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라인대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을 찾는 거다. 721선. 역시 바닥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1,000까지 좀 올라왔는데 1000비디아가 됐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이제 이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아마 끝까지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수익을 내시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정상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중간에서 투자하면 좀만 떨어져도 불안하고요. 또 조금만 올라가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내동 매매를 하게 되죠. 추격 매수, 추격 매도, 추격 매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때 수익이 안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찾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도 만약에 여기서 한 35,000원대에서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떨어지면 10% 20% 이제 손실이 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격 매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 또 갑자기 이제 올라가게 되면 또 이거 놓칠까봐 또 이제 추격 매수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면 이제 가만히 올라가면서 이제 나중에 나중에 재료 나올 때 딱 잭팟 터지는 건데 위에서 이렇게 사게 되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대박이 터지는데 중간에서는 샀다 팔았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인 이상, 사람인 이상 떨어지면 불안하고 올라가면 과열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제가 추격 매수를 한다. 그럼 떨어진다. 그럼 투자자분들에게 이거 손실 날 텐데 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 싹쓸이가 721선 이 급소에서 노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공 투자의 지름길은 아무래도 역시 721선 부근에서 도전하는 게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SD 아직 상투 신호 전혀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이펙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에이펙트도 이 밑에서 봤으면 지금도 아무 신경을 안 쓰고 매매 전략을 펼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전 저점 부분이 여기죠. 4,900원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와요. 4,900원 여기서. 그러니까 이 기업도 지금 패키징 업체죠. 패키징 테스트 후공정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인도 공장 쪽에 증설을 하고 있어요. 1,000억 넘게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보다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가 721선 여기에서 이제 200일선 돌파가 이루어지고 중장기 완벽 정벨 초기 상태에 지금 들어가는 초입에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21선 돌파가 이루어지고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이제 100일선, 200일선
723까지 완벽 정배열 초읽기에 들어간 거죠. 에이펙트는 제가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펙트는 중요한 게 매각이 될 수밖에 없죠. 올해 매각이 되든지 내년도에 하든지 내후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OCI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투자가 들어온 거죠. 대기업 쪽에서 투자 들어온 기업들이 또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에이펙트를 비롯해서 FST,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왔죠. 에이펙트, OCI 펀드, OCI 그룹 쪽에서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인수한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펙트도 완벽 정배열 초읽기에 들어왔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코네. 그럼 이 기업은 누가 투자가 들어왔나요?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사우디 쪽에서 투자를 유치했죠. 이건 뭐 몇백억이 아니에요. 수천억 투자를 유치해서 사우디 쪽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중동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21선 바닥, 두 번째 쌍바닥, 쓰리바닥. 그리고 나서 지난주 거래량 터지지 않았죠.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조기 출시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힌지 부품을 또 공급하는 기업이죠. 아직 많은 물량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 애플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근데 사우디 쪽에 재료가 나오든지 폴더블 폰에 재료가 있든지 뭔가 있습니다. 대형 의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기업인데 왜 그러냐면 최대 주주가 이유 없이 자사주 매입을 118억 하고 직원들한테 나눠줄 일은 없잖아요. 악재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최대주가 우리 자사주 매입 118억 하고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이 주가가 폭락할 것 같으니까 직원들 잘 갖고 있다가 수익 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가가 급등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자사주 매입을 118억 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줄 테니까 앞으로 1, 2년 뒤, 뭐 2, 3년 뒤, 3, 4년 뒤 수익에 도전해 보세요. 이게 맞는 시나리오가 아닐까요? 거기에 기관들 물량도 100억 가까이 12취득을 또 뺏어왔기 때문에 총 200억 이상 지분을 늘린 거거든요.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완벽 정배열 초읽기에 들어왔죠. 그래서 역시 721선 부근에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예. 뭐 다른 기업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기업도 에이펙트도 마찬가지고요. 이격이 아직 많이 안 벌어져 있어요. 최대 주주가 약 8,900억이 인수를 할 때 4,900원대 평균 매입단가, 삼자 배정 유증 무증까지 들어왔죠. 자사주 매입. 예, 그리고 이제 6,900원대, 5,900원대가 기관들의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역시 이격이 안 벌어져 있고요. FST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그렇게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어요. 최대 주주 22,000원, 삼성전자 28,000원대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HB솔루션 지난주 좀 하락해서 약간 좀 불안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하고 좀 틀려요. 이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는 지금 721선 부근에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 붕괴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돌파하고 나서 지지 6,400원. 6,400원대에서 견조하게 자꾸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지수가 급락하면서 대출받았던 임원들 몇몇들이 좀 판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악재가 없어요. 지수 급락과 함께 그리고 나서 또 버티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반도체 장비 반입 얘기가 안 나왔죠. 그런데 올해는 3월 달에 반도체 장비 반입 얘기가 나왔는데 이 SK하이닉스랑 국제과제를 통해서 성능 평가를 또 진행을 한 걸로 작년도 3월 달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설비 공급을 했다. 그런데 상당한 진척을 이뤄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작년도 하반기.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로도 비메모리, 메모리 다 들어가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 좀 더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전혀 이쪽에만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고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사에 다 지금 글로벌 전체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이슈로 지난주에 출렁거렸다 지수 때문에 그럼 전혀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죠. 그때도 마찬가지죠. 대량 거래가 그렇게 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좀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미미하죠. 기관들 물량은 그때는 해소를 못했어요. 12물량 300만 주. 지금은 기관들 300만 주 12물량을 다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주 증시가 안정을 찾으면 좀 말도 안 되게 좀 과도하게 밀렸거든요.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떨어지면 지수 때문에 그럼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수백억의 지분을 늘리고 800억의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지금 2대 주주의 20억 장내 매수 물량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로 인한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수를 좀 더 이번에 기회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 고금리 우려감 생각보다 국제유가가 폭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우리나라만 좀 출렁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재가 아닌데 완전히 그런데 좀 과도하게 민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H밴만 갖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스마트폰 시장,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서 디스플레이도 OLED 같은 경우도 애플 쪽에 공급하는 기업이고 거기에 이 SK하이닉스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지 않은 파운드리 분야 쪽에도 그래도 전 세계 2위 업체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HBM 하나만으로 이제 바닥권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조정받는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역시 이제 바닥권에 들어오면 반도체가 결국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기업들이 거의 다 반도체 쪽이죠.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물론 스마트폰 삼성전자 부품 업체이긴 하지만 수소 쪽에 에너지 관련주로도 엮여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에너지 역시 수소 연료전지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그리고 AI 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RT 같은 경우도 AI 쪽이죠. AI 디텍터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 지금 나왔고요. 앞으로도 여러 개 개발하고 있다. 지난주에 미국에 1000대를 공급한다 대응호재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쯤 되면 유럽 쪽에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인증을 받고 유럽 시장까지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치과용 디텍터 시장은 완전히 석권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시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필립스라든지 지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드디어 선보이기 시작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들어간다. 그럼 아마 우리나라 대형 병원들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DR텍은 정고점을 이제 뚫었죠. 오늘 제가 주제에 뭐라 그랬죠? 최대 주주의 대규모 매집과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면 더 좋다. 이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죠. 대규모 시설 투자. 작년도에도 거의 200억에 가까운 12발행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올해도 지금 140억인가요? 160억인가요? 그만큼 100억대 중반대 정도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또 이뤄지기 시작을 하면서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 상부사장, 이사 모두 합쳐서 80억의 지분을 늘린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이 기업도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제품 개발한 부분이 있다. HB솔루션 DR텍이 세계 최초로 제품을 개발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대규모 800억 가까이 시설 투자, 이 기업은 수백억도 시설 투자, 공통점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DR텍도 역시 이번 주 지금 호재 나오고 전고점 뚫고 단기 거래량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반락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로 인한 조정 200일선이 지금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지지권까지 다 두 종목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 급소가 아닐까 그렇게 또 보여져요. 아직 720선하고 다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에스코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720선하고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 그럴 때 매수 기회를 계속 노려보는 전략이 좋아요. 위아래에서. 이격이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는 매수, 추격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항상 721선을 잘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또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명분과 이유,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찍어도 맞는다, 과정이 틀려서 맞아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죠. 찍어서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찍지 마시고 과정과 명분 이유를 주식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접근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기승전,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접수 못하셨다면 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 접수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문자 접수해 주신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동아화성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7,650원. 비중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동아화성 어제 종가 확인해 보니까 8,450원. 질문자님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홀딩할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지금 동아화성은 제가 좀 뜻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질 때 2,000원대에서 가장 또 먼저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가 이 동아성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가 나봤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배당을 안 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꾸준했던 기업이죠. 무엇보다 동아성은 2021년도 때 그때 이 수소 연료전지 쪽에 이쪽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했다 이게 나오면서 2022년도 때 10,000원과 13,000원대에서 합해서 자사주 매입만 90억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수소 연료전지가 2021년도 때 최고의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2022년도 들어서 자사주 매입을 10,000원대, 13,000원대에서 공격적으로 90억 가까이를 하네?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 쪽에 기술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 앞으로 전망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2022년도 들어서 좀 아쉽게도 지수가 이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 기조로 접어들다 보니까 조정이 나타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이 기업의 일단은 고분자 산화물 연료전지 그 SOFC보다 좀 더 뛰어난 수소 연료전지 쪽을 단점을 보완한 기술 개발을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이제 시현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지금 8,400원이죠. 7,000원대에서 봤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보신 거죠. 밑에서 막 이제 막 날아가기 전에 이제 움직이네 그러면서 200일선을 돌파하니까 이제 본 거니까 좀 더 바닥권에서 봤기 때문에 잘하신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인도 쪽에 법인이 있거든요. 요즘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인도 쪽에 가장 많은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인도 쪽에 가장 들어가요.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도 쪽으로 이제 아닌 말로 현대차가 몰빵 때리고 있거든요. 인도에. 그래서 인도 쪽에 법인이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데 이 기업은 배터리, 가스켓을 현대기아차 쪽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거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연료전지 쪽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올해부터 연 300기 가까이를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그리고 이 최대주가 지분을 늘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 쪽이랑 자동차 부품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하신 거죠. 일단 지지권 같은 경우는 7,700원. 저 10,000원대 부근이 720원 부근에 있거든요. 최대주주 주포 매집 단가가 10,000원하고 13,000원대인데요. 주포 매집 단가 이하 있죠. 차트 바닥권에 있죠. 이제 거래량 늘어나죠.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기 때문에 중장기는 월봉상 이제 막 100개월 이평선이 항상 바닥권이었어요. 예전에 10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고 지지받고 올라가네. 지금도 딱 지지권까지 내려오고 터닝하네. 아직 꼭대기가 아니죠. 이제 막 투자심 침체권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위치죠. MACD 이제 음전환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5개월 평선 회복되면 이제 60개월 평선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지지권은 이전 저점 7,100원대로 보시고 아마 목표 주가를 생각을 해보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7,0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선 12,600원대가 저항권, 매도권으로 좀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매수 잘하셨다고 칭찬받으신 분 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 대응 잘 하시면서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대신증권이요. 대신증권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4,500원에 50%요. 질문자님 지금 TV 소리가 겹치는 것 같은데 TV 소리 좀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가 14,500원.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질문자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네, 최근에 한 그럼 달. 저점에 한 달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4월 달에 진입을 하신 것 같네요. 예, 예. 질문자님 지금 혹시 스피커폰이신가요? 예, 예. 네, 그냥 전화 들고 저희랑 통화할까요? 예. 네, 너무 울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이게 지금 궁금한 게 가격보다도 예. 이 종투사가 되면은 더 낫지 않나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예. 대신증권은 증권회사잖아요.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수수료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익을 내는 이제 구조인데 이 예. 기업은 이제 금융회사인데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 상승장일 때 초기 단계에서 막 날아가는 경우는 좀 드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이제 투자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모인 다음에 막 매매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증시가 화랑에 다다랐을 때 증권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이익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원래 금융회사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유동성 장세에 접어들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은 좀 분명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이 꼭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들어가야지만이 좀 더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더 몰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좀 낫죠. 그렇죠. 금리 인하 수혜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3분기부터 해서 4분기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3분기 늦어도 9월 달 같은 경우,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9월 달로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 대부분 연준 같은 경우 한 3개월 정도 이 수치를 보고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5월 달 지금 이제 보고 6월 달 보고 7월 달 딱 봤는데 이 정도면 이제 수치가 인플레가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잡힌 것 같아. 그러면 8월 달에 뭐가 있죠? 8월 달 같은 경우는 잭슨 홀 미팅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대부분 딱 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8월 달 때인가요? 그때 당시 잭슨 홀 미팅에서 이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죠? 저는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시사하니까 쫙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되면 9월 달부터 해서 인하, 10월 달, 11월 미국 대선 3개월치가 굉장히 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금융주들은 그때 좀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상토 신호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원래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잠깐 제가 공시를 봤어요. 지금 당장 잠깐의 공시를 봤는데 보니까 최대주주 친인척에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장내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지분을 좀 늘리네. 뭔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또 실적 대비는 뭐 극도의 저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다른 증권회사에 비해서 뭐 그렇게 극도의 저평가돼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면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이 15,000원대 후반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721선 주식 싹쓸이 꼭대기인가요? 아니죠. 아직 720선 부근은 꼭대기라고 할 수가 없는 차트 위치이기 때문에 차트가 밀집 국면에서 이제 옆으로 기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21,000원대까지는 예전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량 거래가 거기서 대량 거래가 시연돼 있어요. 거기가 강력한 저항권이고 제가 볼 때는 좀 매도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유주는 보유주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14,000원대가 이제 중요한 단기 손절 라인 지지권이고 단기 저항권은 18,000원대 부근에서 꺾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물량이 또 이제 추격 매수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저항권, 단기 매도권 그렇게 설정하시면서 지금은 좀 홀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그 종투사가 되면은 뭐 좀
지금보다는 나아질까 하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가고 못 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그냥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금리 인하예요. 예. 3분기 때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러면 증권주들은 좀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걸 뭐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아무 주가에 크게 뭐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뭐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거 일단은 축하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하게 되면 모멘텀 더 받게 될 테니까 더 큰 수익 얻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위원님의 싹쓸이 포착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옵틱스 볼게요. 위원님이 오죽하면 성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필지우 위원님 무려 지금 279%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좀 쉬어가나 했는데 어제 장중에 15%나 또 시세를 냈더라고요, 위원님. 예, 이 다시 올라갈 건가요? 예,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바닥에서 이제 10,000원대에서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 그 이유가 TGV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수율과 스펙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회사의 경쟁사는 지금 당장 독일계 기업, 제가 지금 이름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L자로 시작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 기업보다도 수율 스펙이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앱솔릭스에서 이 기업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 TGV 쪽에 이제 앞으로 기술도 여러 가지 분야로 좀 거기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 모든 거를 해결을 할 수 없어요. 독일 기업과 캠트로닉스의 손을 잡아야지만이 삼성전기가 원하는 스펙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이 필옵틱스는 누구랑 손잡을 필요가 없어요. 의지를 할 필요도 없고 혼자 이 TGV 장비 이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모든 부분을 다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 앱솔릭스를 뚫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같고요. 앞으로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10,000원대에서 강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이전 저점 지지받고 올라와요. 25,0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장비 이제 출고 얘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계속 주목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한미반도체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반기까지도 꾹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에스코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위원님이 히어로가 될 것 같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번 주 하락장에서도 12% 시세를 냈네요. 그냥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분명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법과장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이 120억 가까이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계속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우디 쪽에 재료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폴더블 폰에 하반기 재료 있으니까 아직 꼭대기권이 아니에요.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을 1,800원, 1,700원 계속 해놨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중장기 과일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HB 솔루션 볼게요. 수익 잘 내면 다 오빠고 다 잘생긴 건데 그래서 정지우 위원님이 정현빈이 대신 네. 현빈 솔루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도 또 주셨잖아요. 하단이 또 제한된 것 같다. 예. 어제 좀 급락세가 나왔지만 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저는 떨어져도 네. 일단은 뭐 차트 보고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겁이 안 납니다. 왜? 이 HPSP 지분 가치만 해도 수천억의 재원을 확보해서 올해만 시설 투자를 800억 진행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2대 주주가 대부분 퇴임하고 나면 팔기 마련인데 10%의 700만 주의 지분을 무상증자까지 받고 거기에 플러스 20억 추가 장내 매수까지 한 상태에서 전혀 수급 이탈이 없는데 SK하이닉스가 요즘에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HB 솔루션은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을 진행을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모회사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후공정, 그런데 전공정 장비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TSMC, 삼성전자 급락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 기업은 SK하이닉스란 국제과제를 통해서 성능평가가 상당히 진척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TSMC, SK하이닉스, 삼성 같이 볼 수 있거든요. TSMC는 올해 장비 반입을 진행한다 얘기 나왔어요. 지수 때문에 떨어지면 땡큐죠.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기에만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상투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히려 내려오면 땡큐다,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DR텍 한번 살펴볼게요. 위원님이 글로벌 기업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목요일에 수출 소식으로 29%나 크게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각된 이슈까지도 맞추신 게 전 되게 신기했어요. 결국엔 수급이죠. 네. 최대 주주가 왜 80억 가까이를 지분을 늘려놓고 해마다 왜 지분을 늘리려고 할까요? 왜 해마다 계속 시설 투자를 진행하나요? 그것도 중국의 5배 가까이 증설하고 북미 지역과 지금 유럽 시장을 이제 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 뚫었습니다. 유럽만 뚫으면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좀 이제 아직 시작 관점인 거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이제 더 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재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싹쓸이 포착주들 AS 받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새로운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네. 오늘 누가 동화성을 물어보셨죠? 오늘 투자 전문의. 오늘 제가 갖고 왔거든요. 어쩐지 칭찬을 하시더니. 네. 예, 동화성은 단점이 없죠. 그러니까 실적 좋죠. 재무 상태 좋죠. 이제 신사업, 수소 연료전지 신사업하죠. 미국의 인도 지역 쪽에 또 법인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최대 주가 90억, 자사주 매입이 10,000원대, 13,000원대 들어왔죠. 이제 밑에서 거래량 늘죠. 수소 연료전지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했죠. 단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바닥 관점에서만 저가 매수기에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역시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단점이 없는 동아화성이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일단 A 팩트를 다시 한번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런 얘기했죠. HBM 얘기를 안 꺼냈고요.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LPDDR, 저전력 드램이 앞으로 상당 부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 저전력 드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OCI 쪽에서 인수한 글로벌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기업이에요. 4,900원대에서 약 800억이 넘게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 최대 주주의 3자 배정 위상증자까지 장외 매수까지 들어온 기업인데 기관들이 86억까지 들어왔죠. 시설 투자 규모가 작년도에 800억, AT 세미콘의 패키징 사업부를 인수하고 패키징 사업부예요. 네, 거기 국내 유일의 또 버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1,000억 넘게 해외 쪽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진행한다. 뭐 이 정도면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역시 이 기업도 차트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하겠습니다. 3,000원대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팩트만 보자 A팩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 가온그룹을 좀 설명 다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가온그룹의 로봇이 호텔과 그리고 병원을 곳곳을 누빌 준비가 돼 있다. 인증을 이제 받았다 이게 나왔죠. 그만큼 이번에 또 이제 아마존 쪽에 AI 음성 비서 알렉사를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지금 이제 이 중동 지역 글로벌 기업에 수주를 좀 한 것 같아요. 대표이사의 매수와 자사주 매입이 콜라보. 수급적인 측면에서 거의 뭐 최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대표이사 매수와 자사주 매입까지 같이 들어온 기업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기업도 역시 KT 쪽에 로봇 재료까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예, 그래서 꾸준한 관심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로운 종목, 세 번째 종목은 가온그룹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활약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기업을 좀 믿고 볼 만한 기업으로 생각을 해요. 예. 테크엘이라는 기업을 새롭게 좀 발굴을 한 것 같아요. 이 테크엘 같은 경우가 바닥에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부실한 기업이었어요. 왜 지금부터 이제 볼 수 있냐면 BHDKT 그룹은 회사가 좀 우량하죠. 예, 애플과 삼성의 FPCB, FPCA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까지 넘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테크엘을 인수를 했어요. 얼마에? 한 3,800원 정도에 약 1,000만 주 가까이를 지금 매집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400억 가까이 지분 인수를 하는데 돈을 썼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전력 반도체, PMIC, 그리고 전장용 팹리스, 요기에 사업을 몰두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베트남 쪽에 공장을 작년도에 이미 증설을 완료를 해놓고 올해부터 대량 양산 체계의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주가 왜 이렇게 BH그룹이 인수를 잔뜩 했을까요? 예. 패키징 기술을 확보한 기업을 삼성, 애플에 다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모바일보다는 또 전장 쪽이 사업 규모가 더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수장들이 다 그래요. 글로벌 반도체 수장들이 이제 앞으로 모바일보다 전장 쪽의 반도체가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 같다. 전장 쪽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BH랑 DKT도 미국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진행하면서 전장 사업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앞으로 패키징, 이 후공정 업체 중에서 BH 그룹주 안정적인 관점에서 뭐 부채도 이제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고 실적도 흑자 기조로 전환됐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믿고 볼만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테크헬이었고요. 대망의 마지막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은 좀 완벽한 기업을 위주로 또 가려고 주인공, 해요. 네. 에스코넥도 완벽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실적이 폭증하고 있죠. DKT도 폭증하고 있어요. 이 DKT 같은 경우는 이 온디바이스 AI 성장 수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BH의 연성 회로 기판 FP12죠. 예. 실장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FP12를 이제 얹어가지고 이제 결합을 시켜서 표면 실장 기술을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OLED 디스플레이용 FPCA를 이 갤럭시 S24 시리즈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애플 아이패드를 뚫었어요. 그리고 내년도는 메인 밴드 업체로 들어설 것 같아요. 거기에 미국 전기차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ESS 모멘텀도 있고요. 퀄컴 쪽에 5G 부품도 승인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없죠. 대규모 시설 투자 들어갔는데 200억도 최대 주주가 100억을 8,000원대에서 100억을 지분을 늘려놨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완벽합니다. 조정 시 저가 매수계만 노리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완벽한 마지막 종목 DKT까지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무방 준비되어 있으시잖아요. 예. 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721선 주식 삭슬의 바닥을 찾는 거고요. 신뢰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신뢰감을 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신뢰 있는 수급, 뭐죠? 최대주주 수급 들어온 기업들을 잘 보시면서 바닥에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신뢰 있는 위원님의 무방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 검색만 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화면처럼 9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좀 기다리셨다가 모두 다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